입니다. 여러분 인문예술 2번 롤스의 정의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문단을 힐끗 보면 현대 철학 위기가 나오네요. 자유지상주의자들 인문의 철학 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머리가 조금 아파오는 시점이네요. 자, 문제 요형 보겠습니다. 1번 얘들아, 유클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과 니은이 보통 우리가 1번 하면 내용 전개 방식이나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벌써 기억과 니은이 모두 긍정. 이거는 추리 문제인데 좀 복잡한 문제 유형이고요. 처음부터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 문제는 멘탈을 무너뜨리는 문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철학에서 이런 첫 번째 문제가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지문을 푸는 순서를 바꿔야지만 됩니다. 벌써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1번부터 망가뜨리는 문제예요. 자, 뒤로 순서를 빼는 게 좋겠다. 사실을 알고 보고요. 자, 기억이 누구였습니까? 기억 적어볼게, 얘들아. 기억이 누구야? 자유지상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니은은 롤스네요. 모두 긍정하는 거. 자, 여기 딱 보니까 1문단에 나오긴 하네, 기억과 니은이. 그러나 여러분들 이 문제는 1문단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 아마 적어도 상당히 많이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밑에가 있지. 자, 2번은 윗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일치문제네요. 일치문제인데 아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선지의 주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자, 1번 주어, 2번 주어 누구라고 되어 있니? 롤스. 3번 주어 드워킨, 4번 주어 맥킨타. 이렇게 선생님처럼 똑같이 표시해봐. 그러면 이 제시문의 주인공들이 일단 롤스인데 그 다음에 서브 캐릭터로 드워킨과 맥킨타이가 뒤이어 나온다는 사실 순서로 볼 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제시문 읽을 때 롤스를 다 읽고 1, 2번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 이 순서에 따라서 끊어읽기 순서하면서 선지를 지워가면 되겠네요. 자, 3번. A를 바탕으로, A는 이 문단에 있습니다. 딱 보니까 A 봐. 롤스인데 첫 번째 문장에 정의를 말하면서 절차의 공정성, 절공이라고 쓸게요.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말하고 있고, 자, 보기의 질문에 답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문단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순서가 자, 4번. 자, 4번은요, 여러분, B가 어디 있어? B는 3문단에 있는데, 딱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들이 합의하는 원칙, 뭐 차등의 원칙, 맥시민 원리, 뭐 이런 말 나오죠? 딱 언뜻 보기 두 번째. 자, 롤스인데 롤스에서 차등의 원칙, 그 다음에 맥시민 원리, 밑에 가보면 마지막 맥시맥스. 자, 이런 용어들이 나오잖아. 자, 이것들을 체크한 다음 3분단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문맥상 바꾸어 쓰기. 자, 어휘 문제인데 딱 보니까 여러분 선지 다 이게 뭐야? 다 한자냐, 한자요?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어휘 문제 중에서 제시문에 나오는 제시문에 뭐야? 고유어가 나오겠지. 자, 선지의 한자어로 바꿔보는 문제입니다. 자, 5번을 제일 먼저 풀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 푸는 수를 딱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써볼게요. 자, 5번을 먼저 풀 수 있겠네, 5번을. 그지? 5번을 풀고, 그 다음에 이 문단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그쵸, 2번. 2번에 롤스부터 나온, 롤스, 드워킨, 맥킨타 순서로, 시간 순서로 2번을 풀고, 그 다음 2문단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3번. 3문단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4번.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첫 번째 문제 1번을 마지막에 푸는 것이 뇌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 이런 풀이 순서를 잘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5, 2, 3, 4의 순서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가서 인문단을 볼게요. 5번 풀어야 됐구나. A, B, C, D. 자, A부터 볼게, 얘들아. 자, 사회적 안전망이 생긴다. 이 보니까 그 사회 제도,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게 해. 그러면서 안전망이 생긴다? 안전망이 생긴다. 안전망이 생긴다? 없던 게, 자, 최악의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장치, 그죠? 안전 장치를 생긴다, 만들어준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겠네요. 자, 5번의 선지 1번. 구축된다. 안전망이, 사회적 안전망이 생긴다를 구축된다로 바꿔봅시다. 자, 이러면 구라고 하는 거는 구조를 축이 건축한다, 만든다는 뜻입니다. 언뜻 안전망이 구축돼 만들어진다는 뜻이니까 1번은 답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 돌아와서 B를 보겠습니다. 자, B는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이 문단에. 아이고. B가 다음 페이지에 붙어 있네. 오케이. 페이지 하나 어디 갔지? B 부분, B가 어디 갔지? 얘들아, A가 갑자기, A가 생긴다. B가 어디로 갔냐? 갑자기 안 보이지? 큰 B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문제 5번에. 갑자기. B 없어요. 선생님이 아까, 그랬구나. B가 없어. A를 바꾸는 거지? 선생님이 지금, A만 바꾸는 거니까. 선생님이 큰 착각을 했네. 자, 안전망이 구축된다. 바꿔보자. 안전망이 결성된다. 이러면. 얘들아, 결성이란 말은 주로 어디에 쓰냐? 조직의 결성. 안전망의 조직이나 단체가 만들어질 때 결성된다는 표현을 쓰지. 그러니까 여기 바꿔 쓰는 말의 주어가 안전망이니까, 사회적 안전망이 주어니까 이 주어를 연결시켰을 때 안전망이 구축된다. 안전망이 결성된다? 이상하잖아. 그치? 그냥 그래. 적어보세요. 안전망이라는 주어를 가지고 와놓고 그거를 연결시켜봐. 안전망이 결성돼? 어색하네. 결성된다는 말은 조직이나 단체에 쓰는 말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단체라는 주어와 비교해보면 안전망은 좀 다르죠. 그래서 2번 X 같대. 자, 그 다음 완비. 자, 완비라면 완전하게 갖추어진다? 완전하게 갖춘다 이런 뜻이야, 얘들아. 그지? 완비란 말은 제도의 완비, 제도가 완비되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주어가 제도 같은 단어에 좀 맞는 한자어가 완비입니다. 이것도 안전망이 완비돼 좀 어색하잖아, 그치? 얘도 아닙니다. 설립된다, 설립. 그럼 설립이라고 하는 건 회사의 설립, 그죠? 보통 회사가 설립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회사가 만들어진다 할 때, 자, 안전망이 설립된다 어색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를 가지고 와서 문맥으로 연결시켜 보면 느낌이 훨씬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결정된다.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한다 이런 뜻이죠. 사회적 안전망이 결정이 돼? 안전망은 만드는 거지 그걸 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안전망의 결정도 좀 어색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본다면 구축이란 말이 제일 근사치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주어를 연결시켜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답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한 문제 풀었네 얘들아. 자 이제 가서 1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간 어려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현대 철학에서 자유지상주의자. 얘가 일단 첫 번째 주인공이네. 얘들아, 지상주의란 말은 뭐야? 자유를 지상, 최고, 지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을 자유지상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어떤 외부적 강제나 강압이 외부의 강제 강압이 외부가 없는 상태 자유가 최고야. 자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죠. 예컨대 현대사회 개인은 각자의 신념을 인정하고 자 개인의 신념을 강요하지 않아야 돼. 왜? 자유를 해치니까. 그리고 또 자, 개인은 신념을 강요하지 말고 주어가 바뀌었으면 또 국가는 개인에게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왜? 자유를 존중해줘야 하니까. 자, 이게 자유지상주의자의 기본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이때 자유가 무슨 국가의 자유나 집단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지상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독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자유지상주의자의 기본적 관점입니다. 자, 한편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차별화되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 자, 새로운 주인공이 나왔네요. 자유주의적 평등 네모쳐 볼게요. 근데 얘들아, 얘는 자유지상주의와 공통점은 일단 뭐야? 자유를 말하긴 말해. 그런데 똑같이 자유를 말하지만 어떤 게 추가되어 있니? 평등이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단어의 맥락을 우선 여러분 주의해서 봐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얘들아 자유하고 평등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냐? 솔직히 말해봐. 내가 엄청난 천재야. 엄청난 천재여가지고 막 수많은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장치를 하룻밤만에 뚝딱 만들어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뭐 자율주행차 기술을 하룻밤만 만들어냈어. 그럼 난 돈방석에 앉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순식간에 부자가 돼. 내 친구는 열심히 일했지만 운이 나쁘게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럼 가난해. 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내 친구는 가난해졌어. 각자의 자유를 추구한 결과. 자, 각자의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자, 이 애들 평등하네, 얘들아. 정치적인 평등도 있을 수 있지만 뭐의 평등도 있을 수 있어? 경제적 평등에도 있을 수 있지. 권리의 평등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때로는 정치적 평등까지는 같이 이퀄이 될 수 있지만 경제나 권리로 왔을 때는 어때요? 특히 경제 부분은 평등하기 힘들어. 따라서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사실 개념상으로 볼 때 얘 둘은 어때? 자유와 경제는 어때? 얘 둘은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사회인데 자유를 인정하다 보면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수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 벌써 우리는 재벌이 아니잖아. 하루하루 생존하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굉장히 살아나기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금수로 태어나서 하루아침에 그냥 떵떵거리며 차를 굴리며 삽니다. 자, 이렇다. 근데 이렇게 평등 속에 들어있는 경제적 평등만 생각해봐. 이 두 개는 사실
공존하기 어려운데 이걸 누가 롤스라는 사람이 이 두 개를 같이 조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야. 어려운 목표를 설정한 거지 사실은.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 봐. 근데 롤스는 얘들아 그냥 평등주의자가 아니고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들아 그냥 오로지 자유를 뺀 평등주의자. 이렇게 적어봐. 자유 뺀 또 평등주의자는 또 롤스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롤스와 또 차이가 있는 거야. 자유를 뺀 평등주의자 얘들아, 예컨대 얘가 누구야? 얘가 누구냐? 바로 사회주의자야. 그래 안 그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가 바로 자유를 뺀 평등주의자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게. 롤스가 평등과 정의를 주장했어? 그럼 이 사람은 자유를 거부한 건가? 아니야. 자유를 전제한 상태에서 평등을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롤스의 평등은 제한적인 평등이에요.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의 평등을 주장하는 게 롤스의 관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본 전제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뺀 사회주의자, 즉 오로지 평등만을 주장하는 오로지 평등주의자는 사회주의자인 거야. 그런 사회주의자와 롤스 같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는 다른 관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롤스는 그 대표적 학자로 정의에 대한 담론을 담론이란 말은 뭐냐면 그냥 이론이야, 이론 체계. 를 들고 나와서 정치 철학의 지형을 바꿔놓았다. 얘들아, 자유지상주의는 자유만 했었는데 평등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주목을 받은 거야, 롤스가. 롤스는 사상체계의 제1의 덕목이 진리라면, 자, 제도의 덕목은 뭐다? 정의다, 저스티스다. 뭐 쉽게 공감할 수 있죠. 사회 제도가 정의롭지 않고 가진 자나 부자만을 위한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정의롭지 못한 거지. 얘들아, 정의가 뭐야? 옳음이야, 옳음. 옳다는 거야. 누가 봐도 보편타당하게 옳은 걸 정의라고 하죠. 보편타당성이 있게끔 옳아야 돼. 부자한테만 옳고 가난한 자에게 옳지 않으면 그건 정의가 아닌 거지. 보편타당하게 옳아야지만 정의입니다. 따라서 롤스가 말하는 사회제도의 제 덕목은 정의인 건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자, 그가 특히 강조했던 것은 모든 개인은 자유롭다. 평등. 여기 나와주나 자유적 평등주의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소수 혹은 사회적 자유롭고 평등하다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여기 봐들아 그 뒷부분이야. 자, 롤스가 독특한 점은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만 인정하고 평등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소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왜? 소수는 자유롭게 두면 불평등해지잖아. 경제 능력, 생존 능력이 떨어지는 어떤 개인들은 자유롭게 뒀을 때 자연스럽게 불평등해집니다. 따라서 그런 소수나 약자, 자, 그들은 강자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권력을 적게만 누릴 수 있죠. 따라서 그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강자에게 권리를 희생당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친다는 점에서 롤스가 굉장히 주목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롤스를 지지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소수이자 약자 위치에 많이 놓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평등한데 소수도 보호해줘? 그건 땡큐지. 그래 안 그래? 자유와 평등은 인정하되 소수도 보호해줘? 나 사회적 약자고 소수에 속하는데 날 보호해준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롤스가 인정받는 겁니다. 자, 또한 어떠한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제도를 폐기할 수 있다. 제도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로워야 한다 라는 걸 주장합니다. 따라서 정의롭지 않다면 폐기 가능하다 라는 게 롤스의 관점입니다. 자, 여기 롤스의 기본적 관점을 소개해 주고 있네요. 자, 여기가 첫 단락을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롤스의 정의론 핵심적인 내용은 자, 기본적으로 다른 내용은 뺏겨 자유평등은 뺏겨 자유평등은 기본적으로 자유평등의 공존을 주장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소수나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 제도는 정의가 핵심이다. 무엇보다? 효율성보다 정의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단락의 내용이네요. 자, 첫 단락을 끊어읽기 했을 때 우리가 자, 아직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2번도 안 풀리네요. 아직은. 자, 2문단까지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까지 좀 내용이 아직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좀 더 가볼게요.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얘들아 질문을 해.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 막 설명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삼천포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은 손을 들고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이 문단 가볼게요. 롤스는 정의의 핵심이 자, 절차의 공정성이 있다. 아까 제1의 덕목이 정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그 정의를 또 이루는 거는 절차의 공정성이 있다는 거. 자, 이제 이 문단의 주인공이 절차적 공정성이에요. 롤스의 정의를 자세히 상술하면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를 운영해 갈 때 나갈 법과 제도를 합의한다고 할 때 이 법과 제도가 정의로운지 아닌지는 자 절차에 따라 달라있다. 당연하죠. 그치? 절차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면 그 제도는 그 결론을 볼 필요도 없죠. 그렇죠? 자, 다음 점 넘어갈게요. 롤스는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제도의 토대는 바탕이야, 바탕. 자, 바탕이 되는 사회 운영 원리를 합의하는 이른바 원초적 상황을 가정합니다. 중요하네요. 절차적 공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초적 상황을 가정합니다. 자, 원초적 상황이 뭐냐면 기본적인 상황. 어떤 원초냐? 자, 무지의 장막이라는 특수한 정보를 차단해. 그걸 무지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신의 선호,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거지라고 한다면 거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되게 무시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그런데 재벌 2세야. 그거 알았다면 진짜 이상하게 그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런 지위나 선호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당당하죠. 자, 이게 바로 무지의 장막을 만들어서 정보를 차단시킨 자, 지위나 선호를 알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이게 바로 원초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네요. 이때 참여자들이 합리적이라면 자신이 어떤 사회적 조건에 처해 있는지를 몰라. 내가 거진지, 내가 재벌 2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거나 아무것도 많이 가진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게 돼. 그래 안 그래? 내가 어떤 제도나 사회 제도나 장치를 만드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부자라고 한다면 내가 권리를 더 누리고 싶겠지. 그렇지? 내가 또 약자라고 한다면 힘이 없으니까 눈치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정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최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제도를 만들겠지. 자, 최악을 고려하면서 자기 능력이나 환경, 계층,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불편부당. 얘들아, 불편부당이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불편, 이 편자가 치우칠 편자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옳은 그런 정의 원칙을 마련하게 될 것이지. 부자한테 유리하거나 약자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 원초적 상황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회 제도나 법을 만들 때 누구 한쪽에게 유리하지 않고 똑같은 유리함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초적 상황이야. 이 때문에 원초적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가 돼. 당연하지. 자, 그리고 그것이 아까 뭐라고 해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 이 포인트네. 지금 절차적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원초적 상황이 중요한데 원초 상황은 자신의 정보를 가리는 거고 가리기 때문에 뭘 고려한다? 최악을 고려한다. 따라서 공정성이 확보되면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 절차를 합의할 것이고 따라서 안전망이 생긴다는 결론을 나와. 이게 핵심이야, 이게. 이게 절차 공정성을 가미했을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내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고려해서 그것들을 배려하는 제도를 선택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그렇게 되면 사회적 안전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A를 읽었지? 우리 문제 풀 수 있을까요? 끊을게 해서 풀어야 되겠네.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일단 1번은 빼고 얘들아. 자, 2번에 1번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딱 보기에도. 자, 롤수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법과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절차적 공정성을 따르지 않은. 당연히 맞네. 1번 하나 지웠습니다. 2번. 정의를 합의하려면 신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자, 신념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서 아직은 일문단에서도 신념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이문단에서도 아직은 신념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 물음표 떠놓고 하나만 지웠습니다. 이번에 1번. 자, 그 상태에서 자, 3번에 A가 나오니까 A를 풀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풀 방법과 절차를 잘 기억해.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 선생님. 자, 네네. 그 박준용 내지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대요. 아, 그래. 그럼 선생님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준용이한테는 내가 기록한 거를 공유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네, 전해줘서 고마워. 네. 자, 그러면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3번을 처음에 문제를 검토할 때 이문단에 있고 롤수 얘기인데 그게 바로 정의 핵심이 절차의 공정성에 있다까지 메모했지, 그치? 근데 우리가 A를 읽어보니까 절차의 공정성을 한 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이때 메모해야 돼. 뭐였었어 아까? 뭐 정보를 차단한다, 그치? 무지의 장막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대? 그러면 최악을 고려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최악을 고려해서 최악의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최악의 상황의 사람들이 가장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로 결론이 났죠. 자, 이게 A 부분의 핵심이었어. 여러분 이 정도까지 메모가 돼야지만 기준점이 생겨서 그 다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기준이 생기니까. 자가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연필이 몇 센치인지 알 수 있잖아. 이걸 버릴 것인지 쓸 것인지 깎을 것인지. 그거 같은 원리야. 메모하세요. 자, 그럼 이제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교실에 30명의 학생이 앉아 있어. 자, 복도 쪽에 앉아 있는 학생은 빛 때문에 판서, 필기가 안 보여. 그래서 커튼을 쳐달라고 말했습니다. 복도 쪽의 학생은 커튼을 치는 게 필요한 거지. 이게 더 자기한테 유리한 이익이죠. 자, 반대로 창가 쪽에 있는 사람들 생각쳐. 커튼을 치면 햇볕을 쬐을 수 없어. 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 자, 대조가 되고 있네요. 자, 이익에 서로 갈등. 자, 이익에 대한 견해차 때문에 서로 관점의 차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하기, 제도에 대한 결정, 일종의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갈등이 빈번한 상황이라면 롤수는 어떻게 바로 A와 연관해서 풀겠지. 어떻게? 롤수는 어떻게?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절차의 공정성을 가지고 정보 차단하고 취약의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유리한 점을 제도를 주고 취약의 사람들에게 안전만 만들어주는 결정을 하겠지. 자, 이게 바로 롤수의 방법 아닐까요? 바로 이 방법이 이거야, 이거. 그럼 답이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선제 1번. 학생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추천? 이건 아니지. 이거 운에 맡기는 거잖아. 자, 2번. 자, 어떤 자리를 선호하는지를 조사해서 최대한 이렇게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얘를 선호도를 조사한다? 여러분 이런 게 롤수에 나오냐? 이런 말은 롤수에서 난 들어본 적이 없네 앞에서. 그지? 아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 다수결. 롤수가 다수결이겠습니까? 이게 한 적 없죠. X 4번. 다양한 갈등을 검토한 뒤 가장 적게 발생하는 방향, 갈등. 롤수가 갈등에 대한 가장 적게 발생하는 방향을 정했습니까? 이것도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5번. 자, 자신이 어떤 자리에 앉게 될지 몰라. 그리고 가장 나쁜 조건 자리가 어디인지. 가장 나쁜 조건. 이게 바로 뭐야? 최악의 상황 아닐까요? 그리고 가장 나쁜 조건의 사람에게 어떻게? 가장 유리하게. 아까 나오네. 여기 나왔잖아. 뭐였어? 가장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의 가장 유리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준다. 안전을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롤수의 관점이잖아요. 5번이 답이네요. 그죠? 아주 쉬운 문제 아니야, 얘들아? 자, 이렇게 해서 3번을 풀었습니다. 자, 이제 재심 다시 올라가서 자, B 있는 3문단을 읽어볼게요. 앞으로 가보자, 얘들아. 자, 롤수는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들이 합의하는 원칙이 곧 정의 원칙이면 합의한. 합의해야지. 그러니까 이 전제, 원초적 상황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합의는 의미가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자. 어떤 반에 일진이 있고 힘센 일진이 있고 어떤 반에 아까 힘이 없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둘이 모여서 우리 일진이 얘기해. 야, 우리 합의하자. 우리 합의하는 거야. 우리 합의하는 거야 하고 전제를 깔고 야, 나 이번 주에 돈이 좀 필요한데 너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갚을게. 갚는다니까. 자, 합의해. 자,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안 되는, 이런 합의는 의미가 없죠.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롤수는 원초적 상황이라는 걸 전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정의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롤수가 정의 원칙을 제시한 것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것이 뭐냐면 차등의 원칙. 또 나왔네요. 중요한 내용이. 새로운 개념은 나왔습니다. 차등의 원칙. 자, 롤수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기형제적 불평등. 불평등을 허용한다? 이거 뭐야? 아니, 롤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며요. 근데 불평등을 허용한대. 이게 중요하더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인데, 얘들아, 자유롭게 개인의 평등을 하려면 약자들이 문제야. 원초상에서 약자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약자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해주려면 그들을 경제적으로 우두해 줘야 돼.
뭐야? 약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거지. 그들을 경제적 보호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풀어서 그들을 도와줘야 돼.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능력이 없다고 그냥 자유롭게 방치해두면 길거리에서 노숙하다가 겨울에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지. 그를 보호하려면 세금을 더 많이 써야 돼, 그들한테. 그러므로 경제적 불평등을 우리가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게 바로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고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경제적 불평등의 허용입니다. 약자에게는 더 많이 주고 강자에게는 적게 주는 거야. 자, 이러한 발상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맥시민 원리입니다. 자, 메모쳐야 되겠네. 맥시민 원리. 자, 이것도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 차등의 원칙의 경제적 불평등 허용인데 이걸 또 구체화한 게 맥시민 원리. 얘들아, 맥시민 룰의 영어 원어를 확인해 보자. 얘들아, 맥스는 크다는 뜻이고 미는 뭐야? 미는 작다는 뜻이잖아. 그냥 그래. 미니. 자, 작은 것. 얘들아, 이때 작은 것은 약자를 가리켜. 적어서 약자. 이때 미는 사회적 약자를 가리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맥스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맥시민 원리야. 그러니까 이해했어? 자,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 얘들아, 효율성에 따르면 자원은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밖에 없어. 한번 생각해 볼까, 얘들아? 내가 공장을 운영하는 CEO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고 있어. 내가 예컨대 전기를 많이 써 공장을 돌리려면, 얘들아, 그런데 전기를 많이 쓰는데 전기를 일반 주택과 똑같이 전기세를 매기게 되면 전기세가 엄청나게 폭탄처럼 나오겠지. 물론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이 내도 되겠지만, 자, 정부에서는 그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많은 인원을 고용해 주기 때문에 전기세를 낮춰줄 거야. 그러면 나는 일반 주택에 살고 있는 일반인인데 전기세를 상대적으로 단위당 많이 내고 있는데 그 CEO는 공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전기세를 적게 내니까 불평등한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전기라는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라? 이때 효율성의 원칙은 사회 전체로 볼 때 큰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들을 더 대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등하게 분배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최소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을 자, 최소 수혜자 네모쳐서 자, 또 개념어가 나왔네. 뭐 쉬워, 그치? 최소 수혜자가 뭐야?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될 때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야. 그들에게 최대의 몫을 그들에게 최소 수혜자에게 뭐 어떻게 준다? 최대의 몫을 준다. 최대의 몫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사회적 자원을 불평등하게 분배할 때 적게 가져가는 사람을 최소 수혜자라고 반대로 최대를 가져가는 사람을 최대의 수혜자라고 합니다. 반대 개념 나왔네요. 뭐 너무 쉬운 게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불평등한 자원 분배 차원에서 최소 수혜자와 최대 수혜자가 발생하겠지. 왜? 효율성에 따라 분배하니까. 효율성에 따라 분배하면 자연적으로 둘 때 최대 수혜자와 최소 수혜자가 생기겠지. 맥시민 원리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나 최우선순위를 준다. 뭐 설명이 어려울 건 없네요. 자, 이들에게 최대를 줍니다. 최우선 순위를 줘. 자, 이게 바로 맥시민 원리네요. 굉장히 쉽네, 얘들아. 맥시민 원리. 자, 롤스는 최대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분배한다는 맥시맥스 원리. 네모칩시다. 얘는 당연히 어때? 뭐와 반대야? 맥시민 원리와 반대가 되겠네. 5번 분석해보자. 자, 여기 맥스는 뭘 가리킨다? 부자를 가리키네. 사회적 강자.
사회적 강자나 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대 수혜자가 되겠지. 최대 수혜자에게 맥시 많이 줘. 많이. 그죠? 얘들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거. 이게 바로 맥시맥스 원리가 되겠네요. 좀 반대네. 맥시맥은 작은 약자에게 많이 주는 거고 맥시맥스는 강자에게 많이 주는 원리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비판했대. 당연하겠지. 자, 이제 B를 읽었습니다. B의 내용이 뭐야? 정리해보면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은 뭐다? 맥시민 원리다. 맥시민은 뭐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를 준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끝이네요. B가. 자, 이제 관련 문제를 풀기 위해서 뒷페이지 몇 번이야? 4번인가요? 4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B를 읽은 학생이 보기 1을 읽고 B와 같이 보기 2와 같이 메모했을 때 자기가 봐봐. 일단 B를 보는 순간 너희들은 선생님처럼 메모해야 돼. 롤수의 뭐지? 차등의 원칙이잖아. 그럼 맥시민 원리네. 맥시민 원리가 아까 뭐였더니 한 번 더 메모해봐. 뭐야? 최소 수혜자에게, 약자에게 최대를 주는 거네. 맥시맥스는 뭐였어요? 최대 수혜자에게 최대를 주는 거네. 자, 이런 것들을 메모한 상태에서 이제 보기를 가봅니다. 각국에서 계층 1, 2,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각각 3분의 1씩이야. 그러니까 인구 비율은 각각 3분의 1씩 똑같네요. 자,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여기들아 분배하면 어떻게 되지? 자원이 어떻게 돼? 사회 자원이 어떻게 돼? 불평등하게 분배돼. 그래 안 그래? 자, 자원을 분배하게 되면 각각 3, 8, 14가 됩니다. 이러면 이 3, 8, 14를 적어야 돼. 어디에다? 이 표에다. 이 표에다 적어줘야 돼. 계층 1이 자, 일단 효율성의 원칙으로 보세요. 효율성의 원칙으로 분배, 효율적 분배라고 쳐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계층 1이 얼마야? 3이 되고, 그 다음 계층 2가 얼마가 돼? 8이 되고, 이렇게 적어줘야 돼. 이거 적지 않은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지. 일단 적어야 되겠네요. 그치? 자, 이렇게 몫이 나옵니다. 근데 각국이 이거 보니까 어때? 이거 불평등하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불평등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 각국이 이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때? 결정을 내립니다. 제도를 보완하겠지. 그치? 결정을 해.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합니다. 수정을 하면서 몫이 변화했겠지, 그치? 결정 1 했을 때와 2 했을 때, 3 했을 때 각각의 몫이 달라지네. 인구는 똑같이 3분의 1씩인데, 자, 분배의 몫은 이렇게 계층 3이 제일, 이거 어때? 계층 3이 제일, 얘가 누군 거야? 최대 수혜자네. 적으세요. 자연 상태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 계층 1이 최소 수혜자네요. 이걸 적어놔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보기를 읽어가면서 그냥 눈을 풀면 안 되고 체크해서 조건을 절차를 따라 밟아줘야 돼. 그래야 문제가 순식간에 확 풀리는 거야. 자, 결정이는 마이너스 2. 자, 그럼 보자. 여기서 자, 결정 1 상태 봐. 결정 1 상태 보면 얘들아 계층 1한테는 계층 1이 최소 수혜자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마이너스 1을 준 거야. 뭐 결정 1은 최소 수혜자에게 제일 페널티를 제일 많이 줬네. 그리고 계층 3에게 제일 많이 준 거야. 최대 수혜자에게 제일 많이 줬어요. 최소 수혜자에게 제일 적게 주고. 그럼 얘는 무슨 원리인 거야, 결정 1은? 이게 무슨 원리야, 얘들아? 무슨 원리니? 효림아? 최대 수혜자에게
맥시맥스요. 그렇지. 제일 많이 주고. 그렇지. 최소에게 적겠으니까 이거는 맥시맥스네. 이렇게 써두면 되겠네. 결정이는 보세요. 결정이는 결정이는 최소 수익자에게 제일 많이 줬네. 그치? 제일 많이 주긴 했지만 계층 2, 3이 8과 14로 차등적으로 다른데 계층 2, 3을 똑같이 줬으니까 얘는 맥시맥스도 아니고 맥시민도 아니고 중간쯤 되겠네. 그치? 얘는 맥시맥스도 아니고 맥시민도 아니고 애매하네요. 결정선 보세요. 최소 수혜자 계층 1에게 제일 많이 주고 최대 수혜자 계층 3에게 제일 적게 줬습니다. 얘가 바로 뭐야? 이거 뭐겠니, 순규야? 맥시민이요. 딱 나오네. 그럼 답 나왔어, 거의 이제. 자, 이렇게 메모해 놓고 얘들아. 자, 이제 보기 2를 채워보겠습니다. 맥시민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할 때 갑국은 맥시민의 원리 어디 있어? 결정 3이네,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선지 지워봐. 결정 3이 있는 거니, 가에 결정 3이 있는 거는 3번과 5번 두 개만 있네. 얘는 1, 2번 지워야 되겠네. 1, 2, 4번. 자, 보니까 또 그 다음에 갑국은 맥시맥스는 당연히 뭐겠어? 결정 1이 되게 똑같이 되겠네. 뭐 사보 둘 다 나왔네. 똑같이 여기 결정 1. 근데 만일 갑국이 자, 뭐를 따른다면 나 적어볼까? 나가 똑같이 결정 1이니까 결정 1이 뭐였어? 맥시맥스네. 적어서 결정의 측이 맥시맥스를 따른다면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 맥시맥스 결정 1을 따른다면 자, 결정 3. 자, 결정 3을 즉 맥시민을 따를 때보다 맥시맥스를 따를 때가 불평등이 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so easy네, so easy. so easy네. 자, 이렇게 해서 풀렸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에 와서 이제 다음 부분을 가볼게, 얘들아. 자, 우리가 벌써 3번 풀고 4번 풀고 5번 3개 풀었네. 그치? 자, 1, 2번 2개만 남았네요. 근데 1번이 제일 어려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롤스는 개인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리는 자, 권리. 얘들아, 이봐. 정치와 법에 대한 권리. 얘들아, 봐봐. 롤스는 앞단락에서 뭐에 대해서 개입했지? 경제적 불평등에 개입했어. 경제에 대해서는 개입해. 누가? 롤스가. 먹고 사는 건 중요하니까 거기에 개입해 도와주자라는 거야, 약자를. 그런데 뭐라고 했어? 정치나 법은, 그건 정치, 뭐 투표권, 법, 뭐, 예컨대 신호등을 지키는 거, 남의 거 훔치는 거 막는 거, 살인을 금지하는 거, 폭행을 금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부자나 약자나 뭐,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야? 부자라고 해서 너는 부자니까 많이 맞아도 돼. 넌 약자니까 조금 맞아도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해. 누가? 롤스는 경제적 개입과 불평등을 허용합니다. 경제적 권리에는 개입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정치와 법적인 권리는 독점 배타이기 때문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롤스의 관점이 정치와 법과 경제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념. 얘들아, 신념이 뭐야? 내가 믿고 있는 가치잖아. 정치나 법이나 신념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만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정의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자, 이해했니? 자, 정의에 대한 롤수의 담론에 대한 두어킨 새로운 주인공 등장 메모 적읍시다. 자, 모든 개인은 동등하다. 그래서 자, 여기다 주어가 개인하고 그냥 국가가 나오잖아. 이거 주의해서 구분하세요. 개인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모든 구성원 즉 개인에게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돼. 여기에 공감했습니다. 여기까지 끊어보자. 그러나 나오니까. 자, 지금 두어킹이 나왔으니까, 자, 아까 문제에서, 자, 2번, 3번을 한번 지워볼게요. 선지 아까 1번은 지웠잖아. 자, 그 다음에 2번 봐. 롤수에 따르면 정의당. 자, 신념을 고려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맞잖아. 그래 한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신념에 대해서는 무지의 장막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개인은 자유를, 신념은 개인의 가치관이고 그건 자유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롤스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로서 기본적으로 신념을 개입하면 안 된다고 보겠지. 자, 2번도 오케이네요. 3번 보겠습니다. 자, 금방 두어킨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해결해야 돼. 두어킨에 따르면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 이건 누가 한 거지? 롤수의 주장이잖아. 자, 개인의 권리. 자, 개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 가로도 묶어볼게. 뭔만 달장도 묶어볼게요. 그 다음에 서술어 정당성을 갖지 못해. 이게 V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정리 압축해볼게, 얘들아. 3번 문장 좀 복잡하니까. 3번 문장을 보면, 얘들아,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즉, 롤수의 주장이 아까, 롤수의 주장의 주어입니다. 롤수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야. 누가? 두어킨이. 가운데에서 묶어놨지. 이거 빼보자, 일단.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롤수의 생각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두어킨이 봤다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얘들아? 가운데를 빼고 본 상태에서도. 아까 여러분 두어킨은 뭐라고 했어? 앞에 보자. 두어킨은 개인이 동등한데 국가가 개인이 동등하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구성원, 다시 한번 모든 구성원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된대. 이게 뭐야? 이게 누구의 생각이야? 이게 롤수의 생각과 같은 거고, 롤수는 국가가 그들 어떻게 소수의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두어킨이 지지한 거야.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얘들아. 자, 아까 3번이 아니라 2번이었죠? 얘들아, 여기 2번. 자, 롤수의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 아니죠. 두어킨은 롤수를 정당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네요. 범인. 자, 3번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다면 우리가 4번 맥킨타이어를 물론 나중에 본문을 읽겠지만 본문을 읽어도 선지를 검토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따 더 읽고 가보겠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얘들아. 아이고. 자, 그러나 그들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인 누구? 맥킨타이어. 롤스를 비판했대요. 왜 비판했을까? 맥킨타이어 말하기를 롤수가 말하는 롤수의 개인은 공동체에는 무관심하더라.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즉 이기적,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는 거야. 자, 사실 롤수가 말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 안에는 약자에 대한 보호가 있지만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 그치? 자,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체의 덕이나 공공선,
이게 덕은 공동체의 가치관. 공공선은 도덕이라고 할 수 있겠지. 공동체의 가치관이나 도덕 같은 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더라. 근데 이걸 다루지 않고 어떻게 정의를 설명할 수 있냐? 지금 롤스가 말하는 정의는 뭐다? 원초적 상황을 가정해서 정보를 차단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상황에서 그 약자에게 유리한 거를 준다라는 관점인데 거기에는 공동체 가치관, 전통적인 가치관, 도덕이 다 빠져 있어. 이해했어요? 도덕이 빠져 있고 그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상황에서 약자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방향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맥킨타이어 보기에 롤스가 공동체에 대한 관점과 공동체 가치관을 빼놓고 정의를 주장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정의라는 게 전통적 가치관, 공동체를 두고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독한 뭐야? 도덕적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인, 덕이 있는 도덕적인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나 관행. 공동체 윤리, 관행은 이제 관습이죠, 관습. 혹은 전통이 자, 원초적 상황을 가정한 이때 원초 상황은 누구 거였어? 이게 여기까지가 뭐야? 이게 바로 롤스의 관점이죠. 롤스는 원초적 상황, 정보가 차단된 원초적 상황을 가정하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불편부당한 어떤 방향을 얘기하지. 이게 바로 롤스의 관점이죠. 그 롤스의 관점보다 뭐가 중요하다? 공동체 윤리 관행이 중요하다. 자, 이 공동체 윤리 가치를 원초적 상황에 따른 불편부당한 관점을 대비시켰네. 여기 지금 여기 내용의 대비가 있습니다. 자, 어떤 대비? 맥킨타이어는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고 롤스는 뭘 중시해? 원초적 상황을 가정해서 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불편부당한 관점. 이걸 중시하는 거지. 자, 이런 강조점의 차이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 자, 이들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사람의 덕과 공동체. 자, 사람의 도덕과 공동체의 가치관에 의해서 매개 설명되지 않는 정의라는 게 존재할 수 있냐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현대 정치 철학의 주요 논쟁으로 꼽히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는 아까 나오는 자유지상주의자를 포함한 누구까지 포함한가? 플러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인 누구까지? 롤스까지를 포함하는 사람인 거야. 이게 자유주의는. 그러니까 롤스는 뭐에 속해? 그냥 넓은 의미에서 자유가 들어 자유주의자에 속하는 거야. 그리고 그럼 얘들아 여기 롤스마가 누가 속해? 여기 자유주의 쪽에는 자유지상주의자하고 롤스하고 누구까지 속해? 누구까지? 드워킹까지 포함되겠네. 그치?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누가 포함돼? 여기 나오는 맥킨타이어가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주요 논쟁이다. 근데 어떤 게 옳은지는 얘들아, 논쟁하고 있다는 건 뭐냐? 아직은 싸우고 있다는 중이에요. 쟁이 뭐 다투고 있다는 거지, 논리적으로.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자, 문제 아까 2번은 답은 나왔지만 선지 4, 5번도 검토해야 돼. 내신 볼 때 필요하니까 2번에 선지 4, 5번은 또 지금 먼저 검토해 볼게. 자, 지금 맥킨타이어 읽었으니까 맥킨타이어에 따르면 정의를 규정할 때 사회가 추구하는 윤리나 관행이 된다. 자, 사회라는 건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잖아. 공동체의 윤리나 관행을 살펴보는 것은 개인의 이익만 고려한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롤스의 관점이죠. 자, 보다 의미가 있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5번 맥킨타에 따르면 공동체 내에서 지속되어 오며 공동체 구성원에게 가치를 인정받는 전통, 정을 매개되어 있다. 중요하다. 너무 쉽게 오케이네요. 설명이 필요 없네요. 정답이 3번임을 확정했습니다. 드디어 얘들아 마지막 나온 문제 1번이 제일 복잡하.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연구가 필요한 문제 유형이고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모두 긍정하는 이런 문제가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여기는 좀 어려운 이유가 제시문의 내용을 1대1로 가져오지 않고 약간 추리해서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나 문장의 단어만 가지고 답이 안 나오고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정리하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러면 모두 긍정이니까 자, 한번 이렇게 해라. 여기 메모해봐. 자유지상주의자. 뭐였어? 오로지 자유만. 롤스는 어때? 자유를 인정하되 평등까지 말했는데 중요한 거들. 한테 평등을 말할 때 어떻게? 뭐에 대한 평등을 주장했지? 자, 평등을 자 권리나 법, 신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 무조건 자유롭게 해줘야 돼. 여기 개입하면 안 돼. 여기에 국가가 권리나 법이나 신념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100% 자유, 국가 개입 X라고 적어두고 무조건 자유롭게 해줘야 돼. 근데 뭐에 대해서는 개입해? 롤스는 뭐에 대해서는 개입합니까? 경제적 불평등, 약자, 경제에 대해서는 개입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얘들아, 자유지상주의자는 어떻게 했어? 얘들은 권리, 법, 신념뿐만 아니라 뭐까지 경제까지 개입하면 안 되겠지, 그치? 얘는 권리, 법, 신념뿐만 아니라 뭐까지? 경제 부분까지 개입하면 안 돼. 전체를 다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자유지상주의자의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차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통해서 이 기준점이 생겨야지 문제 풀 때 조금 편하겠네요. 자, 문제에서 밑글바탕 모두 긍정할 수 있는 적절한 거 불렀으니까 자, 1번부터 하나씩 지워보겠습니다. 자, 자원 배분. 국가가 정한다.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성인 상태로 두면 불평등해준다고 그랬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맥시민 원리와 맥시멈 원리를 얘기하면서 맥시는 부정어 맥시민을 주장했잖아. 이거 누가 하는 거야? 롤스는 당연히 기업. 자, 기업 롤스하고 적어봐. 얘는 오케이지. 자, 그런데 니은의 거꾸로 하구나. 내가 기억이 롤스가 아니라 자유지상주의자네. 자꾸 지켜더라. 그냥 지상이야, 지상. 지상주의자는 어때? 당연히 X지, 그치? 그치? 거꾸로 했네? 지상주의는 국가가 개입하는 거를 반대한다 그랬잖아. 완벽한 자유를 주장하니까 기억이 X고 니은의 롤스는 어때요?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서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 오케이네. 자, 모두 긍정 아니네요. 자, 지상주의자는 X고 롤스는 오케이나 1번에 X입니다. 그러면 지웠어요. 2번. 국가는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에 대해 신념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자, 국가가 신념을 유도해? 이거는 기억에 지상주의자도 X고 니은의 누구도 롤스도 X네요. 그래 안 그래? 그치? 아까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2번도 빠이빠이. 3번. 자, 국가가 주어입니다. 국가. 자, 개인의 법적 권리, 법에 대해서 개입하면 자, 안 된다. 자, 자유지상주의자 당연히 국가의 개입을 X하겠지. 그치?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에 지상주의다 오케이. 그치?
그래, 그러네, 그지? 안 된다는 것이 지상주의. 그래. 국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기억은 지상주의자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의 롤수는 어때? 롤수 역시 어떻게 했어? 아까 법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말라고 그랬지? 롤수도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하겠네. 3번이 맞네요. 일단 이해했어? 자, 3번 답이 나왔지만 4, 5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자, 법과 제도가 주어네.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도 바꿀 수 없다. 자, 얘들아, 그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없다. 일단 기억의 지상주의자. 얘들아, 자유를 해치면 어떻게 되겠냐? 자유주의자는 어때요? 자유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지상의 가치로 보잖아. 그치? 지상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잠깐만 얘들아. 자, 기본적으로 자유를 해치는 것이 되면 지상주의자의 관점에서는 법과 제도가 자유를 해치면 바꿔야 되겠지. 그치? 그치? 바꿀 수 없다. 지상주의자 X가 되겠네. 이건 X. 그 다음에 롤수의 니은을 볼게요. 자, 롤수는 어때? 법과 제도가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면 어때? 예컨대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되지? 합의를 해서 최소 수혜자, 약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치? 만약에 이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꿀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바꿀 수 있다는 게 롤수의 관점이 되겠죠? 그러면 롤수는 X가 되겠네요. 자, 4번은 자, 둘 다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도 지워야 되겠고요. 자, 선지 5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거 선지 2번이요. 롤스는 이 본문에 대해서 롤스는 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닌지 알아요? 2번? 네. 왜냐하면 신념을 유도한다. 롤수가 아까 그 신념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어? 신념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었잖아. 그건 근데 국가가 아니라 그냥 무지의 장막에서는 모르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고 하고 끝났는데 내용이. 그러니까 신념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걸 추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신념은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잖아. 그지? 강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신념은 자유의 영역이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여기 1, 2, 3, B 다음 3문단의 두 번째 행에서 보면 국가가 법적인 정치적 권리는 개입하면 안 되고 신념 역시라고 역시 모르는 것으로 가져야 된다니까 이것도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가 추리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그럼 2번 설명이 된 건 마지막 선지 5번 볼게더라. 5번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자유재량을 허용할 수 있다. 자, 자유지상주의는 당연히 기억은 X가 되겠네요. 그제? 니은의 롤수는 어때요? 경제적 평등을 위해서는 당연히 허용할 수 있죠. 오케이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모두 오케이가 나오는 것은 3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들아? 이거는 제시문을 그냥 이 문제가 쉬운 경우는 제시문의 내용을 문장을 바꾸지 않고 문장 안 바꾸고 1대1로 붙여서 출제하면 답이 쉽게 보이겠지.
그런데 여기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이 안 바꾸고 나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지 내용은 문장을 약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추리해서 문장을 이해하지만 풀리도록 출제가 됐기 때문에 선지 판단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이 문제를 잘 풀려면 그래서 제시문의 전체 흐름을 잘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하고 선생님처럼 롤스가 자유주의 평등주의자인데 자유를 인정하되 부분적 제한적으로 경제 부분에서만 불평등을 인정했구나 사실을 알아챌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자유지상주의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자 일단 기록은 여기서 중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질문은 일단 이거를 마친 다음에 질문 받을게 얘들아. 자 기록